네, 안녕하십니까. 가로수 트럭커입니다. 오늘 쌍용 자동차에서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쌍용 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와 칸 모델은 쌍용 자동차에서 가장 판매량이 좋은 효자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쌍용 자동차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 렉스턴 스포츠 칸 구형 모델을 약 2년간 탔었고 현재는 쉐보레 콜로라도를 타고 있는 픽업트럭 오너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번 렉스턴 스포츠 부분 변경 모델은 어떤 점이 구형에 비해 달라졌고 또 어떤 점은 콜로라도에 비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한다면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또 어떤 거는 선택하지 않을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변경 모델을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론트 그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릴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 양쪽에 세로 타입의 안개등이 들어가면서 프론트 전체적인 모습이 강인하고 단단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칸 모델의 경우 그릴 상단에 KHAN 칸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면서 더욱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후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플라스틱 가니쉬가 추가되었고 그 위에 음각으로 칸의 레터링이 들어갔는데요. 기존 구형 모델의 왜소해 보이는 레터링과는 사이즈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뒷면도 앞면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고자 했네요. 색상도 인상적인 컬러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메인 이미지에 활용된 아마조니아 그린인데요. 국방색 톤을 바탕으로 야생에서 잘 어울릴 듯한 모습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스 그레이라는 짙은 회색 모델로 추가되었네요. 실내는 크게 달라진 점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구형 모델도 인테리어는 워낙 완성도가 높았었는데요. 렉스턴 스포츠 계기판에 재밌는 부분은 중앙 클러스터의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애니메이션 모드로 해놓고 다녔던 게 기억나네요. 다음은 시트인데요. 역시 국산차답게 2열까지 열선 시트가 있고 1열은 통풍도 됩니다. 참고로 콜로라도는 통풍은 아예 없고 열선은 1열만 있죠. 그리고 하체는 후륜에 기본적으로 5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제조사 설명대로라면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요. 만약 더 많은 적재가 필요하다면 리프 스프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격표를 보니 7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리프 스프링을 단다면 이제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엔진은 2.2 디젤 엔진으로 변함이 없고요. 187마력에 42.8kgm의 토크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는 쌍용의 LET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미션도 과거와 동일하게 아이신 6단 미션이 들어가고요. 스포츠 모델의 와일드 트림에 들어가는 수동 미션도 아이신 6단 수동 미션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달라진 점은 와이파이 풀 미러링이 가능해서 디스플레이와 손쉽게 연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차량을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9.2인치 디스플레이는 선택이 필수라고 봅니다. 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 화면도 넓은 게 잘 어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는 과거 구형과 동일합니다. 칸 기준으로 전장 5405mm고요. 스포츠 모델 대비 310mm가 깁니다. 휠 베이스도 이제 스포츠 모델 대비 110mm가 긴 거를 알 수 있고요. 다음은 가격과 구성입니다. 칸 기준으로 와일드 트림은 2,856만원부터 시작되고요. 칸은 기본 모델도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프레스티지인데요. 3,165만원부터 시작이고요. LED DRL 방향지시 등 리어 컴비 램프에 HI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구형에서 프레스티지를 탔었는데 그땐 DRL은 LED였지만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이었어서 DRL은 흰색인데 헤드라이트가 누런색인 약간 언밸런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일이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노블레스 등급은 3,649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종 안전 사양들이 많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선택 품목들이 있는데 저라면 오프로드를 위한 다이내믹 패키지와 아까도 말씀드린 9.2인치 미러링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언더커버가 밑에 달려 있고요. 여러가지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도움 장치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니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 4,000 초반대라고 하니 콜로라도의 두 번째 등급 정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쌍용 자동차가 야심차게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어 쌍용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형 모델이 처음 나온 이후에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 쉐보레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지프,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이번에 포드, 레인저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완전 독점이었던 시장에 경쟁자들이 생기는 셈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디젤 모델,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옵션들이 무장된 렉스턴 스포츠 모델은 충분히 상품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픽업 트럭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쌍용의 픽업 시리즈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 가로수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